네, 지금 프리미어 프로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가 며칠 전인지 지난주인지 프리미어 2023으로 버전이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2023으로 업을 하신 분들은 미디어 인코더도 2023으로 업을 하셔야 되고요.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2023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프터 이펙트를 다뤄보지 않으시거나 무슨 말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되시면 하시면 되고, 애프터 이펙트는 2022인데 미디어 인코더는 2023이면 서로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2023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채팅이 와서 잠깐 채팅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문정수 쌤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리미어 프로 연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포토샵 파일도 좀 열고는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로 영상 편집을 하는 영상 편집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지 작업, 지금 포토샵처럼 이미지 작업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처럼 벡터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썸네일 작업했던 건데요. 어, 물론 이 썸네일이 좋은 썸네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상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썸네일이라고 제가 후배님들한테 아주 혹평을 받은 똑바로 하라고 이건 썸네일이 아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는 편집 이외에도 주로 컷 편집 이외에도 그래픽 작업처럼 이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좀 빠르게 변환되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리미어 프로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하는지 보통 우리가 컷 편집 프로그램만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로도 간단한 모션 작업, 오늘 영식 선생님께서 간단한 모션 작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안내를 해 주실 건데 제가 만든 햄버거, 제가 광고라고 했죠. 광고라고 이름을 적긴 했는데 2006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2016년 전? 16년 전인가? 예, 16년 전. 16년 전, 괜히 2006이라고 괜히 적었다. 2006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네요. 어쨌든 2006년에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때 당시에 프리미어 기능은 지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리미어 프로만으로 제작한 햄버거 광고 영상인데요. 이 제가 만든 게 실제로 광고에 나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그 SBS 방송 아카데미를 다닐 때 첫 번째 수업 들었던 게 디지털 영상 편집을 들었고 그 두 번째가 모션 그래픽을 들었는데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을 들을 때 이게 과제였어요. 저희 팀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교수님께서 내주셨던 과제예요. 똑같은 음악을 줘요. 그 리듬 편집을 하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건데 이거를 받고 각자 거기에 맞춰서 그 음악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다 다르게 나오겠죠. 저한테 이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션, 영상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영상 전공자들이었거든요. 영상 전공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과제를 전체 한 20명 넘게 있었고, 막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있었는데 제가 1등을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로는 어느 정도까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과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 막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마스크 작업도 이미 그때 가능했고요. 각각을 따서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키프레임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화면에 계속 텍스트를 쌓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 찌그러뜨려서 쓰지는 않죠. 이미지 찌그러뜨려서 쓰지는 않는데 이때는 이미지 찌그러뜨려서 쓴다는 것도 잘 몰랐었나 봐요. 아, 이 네 개를 꼭 넣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쓰진 않죠. 물론 뭐 상황 따라서 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만으로 2006년 버전 거의 완전 노가다였죠. 2006년 버전으로도 가능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프리미어로 작업하시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은 거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프리미어 프로로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러한 거를 만드실 거면 네, 애프터 이펙트로 가셔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송 아카데미를 다닌 이후로는 애프터 이펙트를 거의 90%, 95% 쓰고 프리미어를 거의 안 썼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컷 편집도 했거든요. 물론 컷 편집이 더 불편하긴 하지만 워낙 애프터 이펙트에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제가 상상 그리다 필름을 한 4년 정도 지금 해오면서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좀 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컷 편집은 일단 컷 편집은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한 후에 그걸 애프터 이펙트로 옮겨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을 해보면 이게 제가 포토샵 파일을 열었는데요. 왜 열었냐면 이 포토샵 파일과 프리미어 프로 파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요것도 하나 있고요. 우리 문정쌤이죠. 요것도 하나 있고요. 이것도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여기 또 그 외에도 그동안 썼던 것들 사실 이 밑에 쭈루룩 있어요. 계속 쌓아 올리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좀 녹화가 되는지 좀 볼게요. 네, 잘 되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 후에 이 파일이 딱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돼서 이게 파일이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폴더로 가면 별반 저 방금 전에 영상 발기를 없었고 크로마키. 네, 요렇게 이건 크로마키 유튜브 올릴 때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크로마키 썸네일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요거를 이것만 이메일로 보내잖아요. 이것만 이메일로 보내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영상들도 다 같이 딸려와요. 마치 한글 파일처럼. 우리 한글 파일도 다 그런 거와 같이. 그런데요, 프리미어 프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요것만 프리미어 프로 요것만 해가지고 만약에 이메일로 우리 이지원 선생님이나 김지원 선생님한테 이거 작업해야 되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은 전혀 올라가지가 않아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컴퓨터에서 이 폴더에서 갖고 오고 뭐 이 폴더에서 갖고 오고 여러 가지 폴더에서 가지고 오면 그 경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개념이에요. C에 있는 거, D에 있는 거, E에 있는 거, J에 있는 걸 다 갖고 와서 각 경로에서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곳에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 폴더 자체를 옮겼어요. 예를 들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옮겼어. 만약에 폴더 정리를 하려고 옮겼어. 그래서 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파일이 없다고 나와요. 물론 파일이 없다고 나왔을 때 내가 작업했던 파일이 한 군데에 모아져 있다면 그냥 그 중에서 하나의 파일만 연결하기만 해주면 다 알아서 찾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저기서 하나 갖고 오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소스들이 저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있고 뭐 아이 보면 여기도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이 보면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완성 작품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저기서 오고 다 가지고 오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헷갈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걸 다 여기에 넣습니다. 폴더에다가. 제가 폴더 정리는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모아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언가 내가 이걸 옮기더라도 이 폴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작업하고자 했던 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걸 넣어서 한 거라 이거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 그래서 선생님들 작업하실 거면 꼭 폴더를 먼저 만드시고 폴더를 만드신 후에 작업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D 드라이브에 있는 거면 D 드라이브에 있는 걸 복사를 하셔서 내가 작업하려고 새로 만들어 놓은 폴더에 쌓아두세요. 쭉 거기다 모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사실 뭐 처음에 한두 번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작업량이 쌓이고 꼭 중요한 순간에 수정을 해야 될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폴더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리미어를 열었어요. 이렇게 열면 사실 처음에 다른 화면이 먼저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른 화면 보이는 거는 충분히 맨 위쪽에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라 어렵지는 않아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요.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한 구역, 그다음에 이쪽에 한 구역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 또 구역이 있고 이쪽에 또 하나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패널이라고 그래요. 그냥 패널. 이름을 그냥 패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패널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영문 버전에 있을 때 그냥 패널이라고 썼지요. 그다음 요즘에는 한글 버전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유튜브 같은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예전에는 한글을 거의 안 썼어요. 한글을 안 쓰고 그냥 영어 버전을 쓰세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편화가 프리미어 프로나 어도비 프로그램이 보편화가 돼 있고 그 한글 버전의 튜토리얼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많이 한글 버전을 쓰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그 티처빌에서 보시면 그 프리미어 프로 기본편 연수가 나왔어요. 5차시로 좀 짧아요. 길지는 않고 5차시로 좀 짧게 나왔어요. 기본편이어서 짧게 나왔는데요. 여기 메인 배너에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이렇게 있네요. 메인 배너에도 올려주셨네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뭐 시작되는데 뭐 없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맨 처음에 올려주셨네요. 맨 처음에 올려주셔서 화면이 보이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5차시 분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유료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 연수를 만들 때 한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글 버전으로 연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영문 버전으로 바꾸기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대충 뭐 볼 수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한글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널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뭐 하냐면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요리를 하는 거로 비유를 하자면 이 부분은 바로 요리를 위한 재료를 모아놓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 재료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퀀스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시퀀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 시퀀스는 뭐냐면 여기 이 칸에 보시면 미디어를 여기로 끌어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상 소스들을 올려서 실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물을 썰기도 하고 뭐 볶기도 하고 하듯이 여기에 영상 파일을 올려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원하는 부분만 남긴 다음에 맛있는 뭐 효과를 넣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퀀스를 만드는 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또 다른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은 프로그램 패널입니다. 프로그램 패널은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타임라인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뭐 효과 컨트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지를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파일을 가지고 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가져오냐면 저기 제가 이번에 하기로 했던 상상그래프 필름 들어가서 그림의 연습 말고 비상 오플 때 제가 이제 잠시만요. 우리들이 이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갖고 올 때마다 또 한 번씩 또 뭐가 더 좋을까 생각하느라고 자 크로마키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파일을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와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파일 눌러서 밑에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컨트롤 I 가져오기를 눌러서 폴더를 지정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I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미디어를 여기로 끌어서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끌어서 한번 이쪽으로 올려 볼게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시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방법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리는 거는 아니고 이 방법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추천을 하지 않냐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영상 소스 이 영상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대로 이 시퀀스의 크기가 설정이 돼 버려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상 소스의 크기대로 설정이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소스들이 있냐면 사진 이미지 같이 엄청나게 큰 소스들도 있고요. 아니면 4K처럼 크게 촬영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4K처럼 크게 촬영한 거를 내가 4K로 그대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4K로 촬영을 한 후에 그 부분에 있는 거를 줌인, 줌아웃을 하기 위해서 4K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게 있냐면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관련된 연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연수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촬영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차시별 인트로라고 자 이거 차시별 인트로 이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할 때 어떤 사이즈로 찍었냐면 지금 이 시퀀스의 사이즈는 1920, 1080의 사이즈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는 4K로 촬영을 했습니다. 1차식 컷 편집한 거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4K로 촬영을 해서 카메라를 한 대만 이용을 할 때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샷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질 손상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을 확대해서 쓰려고 4K로 찍은 건데 얘를 그냥 드래그를 해가지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퀀스 자체가 4K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시퀀스의 크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시퀀스의 크기를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컨트롤 N을 눌러볼게요. 이 N은 New의 약자가 되겠죠?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시퀀스 사전 설정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단편 영화 작업을 하실 거면 24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여기 30이라고 적혀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여기 1080p R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뭐 보통 열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SLR 1080p 여기서 DSLR 1080p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30p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 30프레임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9.97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쉽게 30프레임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만드는 거 다시 알려드리면 컨트롤 누르시고 N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시퀀스 이름 적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시퀀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시퀀스 만드는 방법은 확인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 파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재료를 올려놓는 곳에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옆으로 당기면 여기 A4 용지 종이가 살짝 접혀 있는 듯한 효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시퀀스를 눌러 주셔서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또다시 시퀀스 04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걸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다른 걸 올려야 여기서 좀 사이즈 큰 거를 다른 거 큰 걸 올려볼게요. 예를 들면 요거. 자, 제가 이 영상 파일을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드래그해서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떠요. 이런 게 떠요.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클립 불일치 경고라고 뜹니다. 이 클립은 시퀀스 설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만든 시퀀스의 설정은 1920, 1080, 가로축이 192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축이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풀 HD 사이즈인 1920, 1080p로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립의 경우, 이 영상 클립의 경우에는 풀 HD 사이즈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만든 그 시퀀스 사이즈대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영상 사이즈대로 바꿀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냥 기존 설정 유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영상 사이즈대로 이 시퀀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존 설정 유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르니까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크게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4K로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크기를 어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드디어 여기 효과 컨트롤이 있어요. 이 효과 컨트롤. 효과 컨트롤 효과 컨트롤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고 효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효과 컨트롤이 안 보이면 창에서 효과 컨트롤이 V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효과 컨트롤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작업 영역에서 이 기본을 한번 세팅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기본을 눌러줘 보시면 여기에 효과 컨트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없는 분은 이 밑에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내가 설정한 시퀀스의 크기보다 영상 사이즈가 클 때는 내가 사이즈를 좀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비율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션에서 비율 조정 여기서 저는 50으로 맞춰주면 원하는 사이즈대로 탁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잠시 후에 우리 최영식 선생님이 알려주실 건데 여기서 이제 컷 편집을 하면 되겠죠.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 작업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루미트리 색상, 기본 그래픽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자막할 때 알려주실 거고요. 여기 보면 루미트리 색상은 또 나중에 색 보정을 이번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면 상황을 봐야 되니까
색보정을 하게 되면 색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뭐 색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지금 이 색이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선택을 한 후에 여기 올려주시고 사이즈를 한번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색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 클립에 직접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수정할 때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색보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채도가 낮기 때문에 채도를 좀 올려주고요. 채도를 좀 올려주고 색온도를 또 맞춰주고 싶다면 가장 이 스포이드를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보이는 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려보고 네, 요 정도 한 다음에 노출을 살짝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검정 이 어두운 부분도 살짝 한번 올려줘 볼까요? 살짝 올려주고 콘트라스트 대비를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데서 채도를 한 번만 조금 더 올려주고 곡선에서 밝기를 조금 더 보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색보정이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색보정 단계를 왜 그러면 지금 굳이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언제가 필요하면 C로그로 촬영을, C로그나 S로그, 로그 촬영을 할 경우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찍을 때는 로그 촬영이 아니거든요. 로그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더 많은 색 정보들을 담아내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촬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색이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그냥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색이 희끄무레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원래 색이 나오도록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색 보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 보정을 지금 한 것처럼만 하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요. 색보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렌더링을 지금 뭐 작업하기도 전에 알려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냥 제가 오늘 어떤 걸 작업했냐면, 내일 저희 교육과정 발표회예요. 교육과정 발표회인데, 제가 어제 전날에 뭐 준비를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좀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보여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아이들 개인 사진 찍은 거랑 오늘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하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모든 별로 찍은 게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약간 즉흥적인 거였어요. 약간 즉흥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뮤직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교육과정 발표에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 애를 보러 오는 거지, 뮤직비디오를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애들 사진만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저 오늘 자막 작업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뮤직비디오 올리고 영상만 올린 다음에 바로 렌더링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뭐 귀찮은 작업 안 하시고 여러 개 영상 합쳐가지고 바로 렌더링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렌더링이 좀 가장 결국은 최종으로 영상을 뽑아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 가신 다음에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내보내기에서 미디어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M이나 미디어.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이거 표정이 하필 또 이럴 때가 잡혀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디다 저장을 할지 정해주시고, 그냥 여기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포맷도 그냥 H264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H264 말고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많은 건 왜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 이 나머지들은 사실 특히 요 AVI 비합 주기건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그냥 H264만 쓴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H264를 대부분 쓰고 H264 안 쓸 때는 요거를 쓰기는 해요.
애플 프로레스를 쓰기는 해요. 이럴 때는 거의 원본 화질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할 때 쓰는 거고요. H264만 쓰신 다음에 그냥 내보내기가 있고요. 미디어 인코더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어떤 거를 하시냐면 보통은 그냥 미디어 인코더 내보내기로, 미디어 인코더 보내기로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여기 내보내기로 하면 내가 프리미어 프로 자체에서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거를 인코더 프로그램에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인코더 프로그램으로 보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내보내기를 누르은 후에 내가 다른 작업을 프리미어 프로 다른 작업을 할 거라면 꼭 미디어 인코더 보내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코딩이 되고 있는 중에 계속 프리미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보내기만 누르셔도 되고 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면 미디어 인코더 보내기로 하시면 되는데 미디어 인코더 보내기를 누르면 인코더 프로그램이 또 새로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새로 나와요. 마치 아까 제가 포토샵 연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미디어 인코더는 인코더 프로그램이잖아요. 인코딩 프로그램. 인코딩 프로그램이어서요. 인코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H264만 쓰기 때문에 사실 내보내기에서 내보내도 된다. 그렇지만 내보내기에서 그냥 내보내면 나는 프리미어 프로를 못 쓰니 프리미어 프로를 계속 쓰고 싶다면 미디어 인코더로 내보내셔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 파일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간단한 부분이라 먼저 이 시작에 대해서 프리미어 프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시퀀스는 어떻게 만들고 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렌더링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최영식 선생님께서 우리 영식 선생님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재밌게 아마 지루하지 않게 해주실 건데 제가 아까 시간을 왜 미리 말씀드렸냐면 우리 영식 선생님은 강의를 너무 잘하시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오늘 한 12시까지 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 거의 기절하신 저기 엄청 웃으시는 이유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영식쌤은 씁쓸하게 제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라는 표정으로 지금 웃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영식 선생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40분 제한 회장님 없나요? 네 40분 제한 없습니다. 아, 네. 아이고, 돈을 많이 쓰셨네. 제 돈 쓴 거 아닙니다. 제 돈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 학교 걸로 하나 구매하셨구나. 아닙니다. 어, 그 제가 지금 얼굴이 보이시는 분은 이제 시온쌤이랑 지연쌤이랑, 지연쌤 오랜만이에요. 시온쌤도. 네. 있는데 우리 지연쌤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프로로 방송연구대회 1등급까지 받으시는 아주 훌륭한 편집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우리 시온쌤은 아직 프리미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시온쌤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저의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했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화봉초등학교라는 이 원드라이브를 써요. 시온쌤 보이세요? 네, 그래서 화봉초등학교 원드라이브를 왜냐면 컴퓨터 용량이 제게 SSD가 256인가 용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모든 파일들을 영상 작업을 다 원본 파일을 갖고 와서 하다 보면 너무 컴퓨터에 차지하는 C 드라이브 용량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들은요. 예를 들어 교육방송 연구 대회가 있으면 이게 다 구름 표시잖아요. 얘는 지금 다 온라인상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폴더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 장치에 유지하면 이 컴퓨터에 그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걸 썼을 때의 단점이 뭐냐? 마지막 프리미어를 쓸 때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하잖아요. 내보내기를 할 때 미디어 인코더를 웬만하면 잘 못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 인코더로
여기 오른쪽으로 잠시만 이거 없애고 미디어 인코더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 화면. 네. 여기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게 되면 미디어 인코더 자체에서 또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지가 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다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얘가 계속 돌면서 거기 인터넷상에 있던 파일들이 다 다시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에는 내보내기만 씁니다. 그냥 작업해놓고 한 3분 기다려요. 너무 긴 작업이 아니라면 대략 뭐 2, 3분 안에 거의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좋은 걸 써야겠죠. 오늘 그리고 잠깐 폴더를 한번 보여드리면 촬영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번에 연구대회 준비할 때 이제 하나하나 파일들인 거죠. 역할극 관련한 건 이런 식으로 음성과 역할극 한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 파일은 2022 교육방송연구대회의 촬영 영상이라는 곳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든 걸 다 저장해서 하다 보면 프로젝트 파일이 작업 지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연결된 게 많다 보면 프로젝트 파일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챕터가 나뉘잖아요. 제 영상을 찍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고 하나를 만들고 아니면 나중에 통합터 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서 하나의 큰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이제 컷 편집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그중에서 이 설문조사예요. 한번 길지 않거든요. 한 44초?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청렴에 대해 어떻게 2배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5학년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청렴? 선택하고 좋은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컷 편집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파일을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갖고 오면 이 파일은 컨트롤 G를 눌러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겠죠. 아이고, 왜 복사를 안 하고 다시요. Alt를 제가 뗐나 봐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 파일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원본 파일을 편집한 게 아니에요. 이 파일과 연결된 원래 파일은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상은 지금 이것도 배속이 적용된 거잖아요. 만약에 속도 지속 시간을 이게 600%예요. 600%면 6배 빨리 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원래 속도로 보면 영상의 길이가 대략 뭐 2분 3초에서 4분 30초니까 2분 30초의 길인 거예요. 보면 2배속으로 돌려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 빈 공간도 있고 그 다음 아이들이 지나가서 고민하고 이런 장면들 붙이는 장면들은 제가 필요하다고 쓰겠지만 그러지 않고 얘가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또 이제 또 지금 2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영상 화면에서 장난을 치는 이 장면을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편집을 해야겠죠. 컷 편집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총 3가지의 컷 편집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여기에 커터 칼 표시, 여기가 자르기 도구잖아요. 이거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요거 잘라요. 여기서 자르고 싶어, 여기서 자르고 싶어, 이거. 근데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이걸로 써서 언제 편집하고 있습니까?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해서 원래 화면으로 돌리고 제가 이 아이가 아까 회색깔 아이가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방금도 이 여자아이 열심히 촬영 잘하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애가. 이거 영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편집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데 제가 이 타임라인 패널을 이렇게 하면 아래가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청렴 설문조사 파일이 늘어나는 거. 이게 뭐냐면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오른쪽 숫자 패드에 플러스 키가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플러스 키를 누르면 더 자세히 쪼개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게 있으면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확확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정밀한 편집점을 갖고 싶은 거죠. 이게 1080 1920 1080의 풀 HD인데 1920 1080 풀 HD 화면에서 30프레임짜리예요. 1초에 30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얘를 확대하고 최대로 확대하면 여기서 보이는 이 커서가 바로 하나의 프레임인 거예요. 동영상이 저장된 최소 단위인 거죠. 프레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면 이 아이의 가장 명확하게 이 장면이 나오지 않은 멀쩡한 장면 중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편집을 할 때는 이걸 클릭하고요. 하나의 이 클립을 편집할 때는 컨트롤 K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편집점이 생긴 거야. 쪼개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지나가고 이제 이 학생이 없어졌을 때 이제 다음 학생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쪼개져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델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버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잔물결 삭제, 빈 공간 없이 영상과 영상을 이어주겠다. 이게 컷 편집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가 편집하고 나와서 그 아이가 삭제된 위치에서 이제 새로운 영상이 이어지겠죠. 근데 이 컷 편집이라는 건 제가 쭉 해보니까 센스가 필요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컷 편집의 호흡. 그러니까 컷 편집하는 기능은 누구나 갖출 수 있지만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잘라야겠구나.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자르고 어느 타이밍에서 붙이고 대략적인 룰은 있어요. 하지만 그 룰과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데서 자르고 하는 개인의 역량이 영상을 가장 세련되게 만들기도 하고 촌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연습을 하면 늘긴 하겠지만 타고난 좀 센스가 발휘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클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지금 클릭한 게 제일 위에 있는 클립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클립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효과 컨트롤로 만약에 그냥 좀 줄여서 80으로 50으로 줄여볼게요. 50으로 줄여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따 모션에서 할 건데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것도 50으로 줄여서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마지막 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왼쪽 거 얘는 왼쪽 거 이거 밑에 거는 오른쪽 거예요. 같은 화면에 보이지만 그래서 동일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첫 번째 것만 나는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K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컨트롤 K를 쓰는 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G라는 편집점 내가 이거를 재생 헤드라고 하는데 재생 헤드가 위치한 모든 것들을 다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G키가 그 단축키인데요. 그러면 이 세로선에 있는 모든 자막이건 음악이건 상관없이 이 모든 게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옆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이거는 자막이고요. 여기서는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 제목 청량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였고 이건 이 아이 영상이고요. 그 밑에는 이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의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K를 누르면 그거 하나만 분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설정한 G를 누르게 되면 이 모든 게 그냥 한 줄이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순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익숙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컨트롤 알트 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축키 창이 뜹니다. 기본 단축키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모든이라고 치면 아마 그 단어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이라고 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설정한 단축키가 이 G라는 단축키입니다. 모든 트랙의 편집 추가. 그럼 이거는 꼭 G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G로 하지 않고요. G 여기 클릭한 다음에 내가 G로 안 하고 여기에 뭐 A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왜 A를 눌렀는데 여기 왼쪽 위에를 잘 보셔야 돼요. 왼쪽 위에 한영 한글 키가 나오죠. 이러면 이제 단축키가 안 먹는 거죠. 한영 키를 꼭 눌러주고 A를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경고 표시로 단축키 A는 다른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의 단축키 지정이 해제됩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걸 넣는다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를 지우고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K를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컨트롤 누르고 이거 수정자구나. 아까 그냥 편집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확대 축소로 요것도 제가 변경시켜 놓은 거거든요. 제 키보드 숫자 패드 중에서 제 건 여기가 더하기 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별인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것들을 타임라인을 최대한 확대했다 줄였다 하는 게 저는 편집할 때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Alt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를 누르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면 이게 이렇게 확대되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내리면 이게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불편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점을 잡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돼서 가장 세밀한 편집점을 찾고 거기에서 G나 컨트롤 K를 눌러서 주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G 눌러서 방금 이렇게 잘린 거 다시 원상복귀 했고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K와 G키를 이용한 편집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인데요. 이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가 나오죠. 이 4명의 아이가 나왔을 때는 같은 하나의 영상에서는 뭐 컨트롤 K나 G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쭉 편집을 하다 보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갑니다. 스페이스를 쭉 누르고 가다가 편집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멈춰요. 거기에 G. 하나일 때도 G 눌러도 돼요. 컨트롤 K 안 눌러도 돼요. 한 줄에 있는 거 다니까.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가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편집을 해야겠다 해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유용한 키가 QW입니다. QW라는 단축키인데요. Q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Q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편집점부터 앞에 부분은 나는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Q 눌러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뿅, 없어져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잔물결 삭제까지 끝난 겁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편집점 G를 하나 잡고 여기에서 Q를 누르게 되면 어떤 게 복합적으로 되는 거냐? 컨트롤 K를 누르고 얘를 삭제하고 잔물결 삭제를 한 방에 Q로 해결했던 거예요. 여기 점에서 여기 다시 가서 Q만 한번 누르면 그 작업이 한 방에 되는 거죠. W는 반대로 이 위치에 놓고 W를 놓게 되면 내가 그 편집점 이후에 모든 것들은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QW, 컨트롤 K, G만 이용한다면 편집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집니다. 네. 컷 편집은 제가 생각한 컷 편집은 그 센스가 발휘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기능적인 측면만 얘기하자면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소스 모니터에 갖다 놓고 여기에서 이게 인점이라는 걸 잡는 거거든요. 인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쓰겠다라고 해서 인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컷 편집, 그 다음 이 위치에서 아웃점을 잡아요.
이만큼만 쓰겠다. 이만큼 가지고 영상을 드래그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힘들게 쓰지 않습니다. 네. 쓰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번거로워요. 일단은 컷 편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시온쌤? 아유,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 서진쌤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이렇게 화면을 켜고 열심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맞다. 우리 이봉성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우리 4팀이신데 네, 이봉성 선생님. 어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하는 말씀이 조금 와 닿으신가요? 토크 시작됐네요. 토크 네, 시작됐어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수업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교수자가.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요거를 해볼 거예요. 이게 6월 18일 날 강의한 내용인데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효과 컨트롤을 움직이는 방법이죠. 첫 번째에 그냥 그냥 창을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저도 그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처음 가장 먼저 어려웠던 건 이 탭들이 하다 보면 막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지? 프로그램 여기인데 갑자기 기본 그래픽이 여기 왔어. 전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위치시킬 건지.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얘가 사이즈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네요. 아직도 어려워하나 봐요. 네. 됐죠? 아까와. 근데 도구가 또 분리가 돼야 되니까 도구는 왼쪽에, 요 사이에. 그리고 크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효과를 많이 안 쓸 거니까 화면을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소리 음량 게이지를 조절하는 오디오 패널인데 오디오 패널도 충분히 작게 소리만 들릴 정도로만 되니까 보내주고. 그리고 저는 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여기다 놓고 쓰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2022 버전으로 했더니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영향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봤던 위치, 크기, 회전, 불투명도, 마스크, 키프레임, 블렌딩 이런 7가지인데요. 사실 1, 2, 3, 4는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시퀀스, 요 시퀀스를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를 그냥 꺼내와 볼게요. 여기서 쓰는 거. 이게 지금 원래 영상은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소리와 영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연결 해제를 하거나 분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움직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 연결된 선택이라는 걸 활성화시키면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다? 원래는 얘의 아래쪽을 선택해서 여기 연결 해제를 누르면 얘랑 얘는 아예 이제 관계없는 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클립과 통합을 시킬 수도 있고 2개 드래그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냥 따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얘와 얘가 연결된 영상이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난다. 2분 26초 차이가 난다라는 수치가 표현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도 이게 왜 처음에 이게 왜 안 되지?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비율이 100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초록 색깔 점에 얘를 확대 한번 해볼까요? 150 하고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 확대된 부분을 보면 이게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확대된 모습에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안쪽에.
화질이 이게 되게 떨어지는 거였네요. 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 효과 컨트롤 가서 비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를 재생시켜 보다 보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뮤직은 음소거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 클립을 150%로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 클립을 잘 보면 지금 위치라고 하는 여기 모션의 위치라고 하는 수치가 변경되는 게 보여요. 이 클립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보이세요? 수치가 계속 변경되죠. 이게 내가 위치를 어디에 놓을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과거에 맨 처음 저는 영상을 만들 때 화면 맞추기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 그랬더니 영상이 깔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뭐 아까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위치하는 동일하게 촬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만약에 이 아이의 영상을 클릭해서 뭐 조절을 하면 오른쪽으로 지금 약간 이거 글씨를 선택했네요. 글씨를 선택하지 않고 이 영상을 클릭해서 이 앵커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 앵커 포인트가 나타내는 게 960.540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1920, 1080의 절반 값인 거죠. 가로가 1920인데 절반값 960.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점. 이게 영상 크기가 이만하지만 이 영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과연 이 영상의 위치가 어디냐? 중앙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이 앵커 포인트만 바꿀 수도 있어요.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상은 그대로 있지만 기준점이 여기 되니까 이 수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느냐? 거의 회전에서 많이 써지는데요. 이게 기준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원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이고, 영상을 선택하고. 지금 이 영상에서 이거는 글씨라서요. 지울게요. 이 영상의 중심은 이건데 이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영상이 돌아갑니다. 보겠습니다. 슝.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질 않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돌리면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움직였냐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도는 거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계속 돌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나오는데 한 바퀴가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위치로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한 바퀴, 두 바퀴, 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모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프레임이라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키프레임을 한번 기본적인 거 마무리만 빨리 하고 키프레임을 해볼게요. 이 위치는 말 그대로 얘가 어디에 위치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 맘대로 수치를 뭐 450이라고 가로값 450에 이렇게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자막을 넣거나 할 때는 동일한 크기를 사용한다면 이 수치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450을 쓰고 다른 것도 450을 쓰면 영상이 움직였지만 그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수치를 입력해서 주로 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사진 하나 놔야 된다, 내가 대충 놔도 괜찮다 하는 것들은 그냥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갖다 놓기도 합니다. 비율은요 100%, 뭐 200% 확대하는 거. 이렇게 확대됐을 때 저도 이거는 이 아이의 영상 좀 지금 세로로 좀 얼굴을 보면 그래도 얼굴이 깨지지 않죠. 왜냐하면 영상을 촬영할 때 1920, 1080보다 큰 사이즈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확대를 해도 픽셀이 많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회장님께서 4K로 촬영을 하시고 50% 사이즈인 1920으로 FHD 1920, 1080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
확대하면 깨지지 않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촬영을 최대한 크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치 비율, 회전은 말씀드렸고, 투명도, 얘가 만약에 이 영상이 있다고 치고 이 뒤에 아까 여기서 시퀀스 만드는 거 중에 색상 매트 많이 쓰거든요. 도화지인데 1920, 1080 크기, 내 도화지 크기에 똑같이 29.97 프레임으로 픽셀을 만들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요. 노란색, 좀 밝은 노란색, 예쁜 노란색을 색상 매트 이름 바꿔도 되고 뭐 노랑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일단은 그냥 쓰겠습니다. 하나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만들어졌고, 이 프로젝트 패널을 드래그합니다. 이 밑에 갖다 놔요. 근데 이때도 지금 이거랑 왠지 딱 크기가 맞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색상 매트는 잡으면요, 지속 시간 보면 거의 5초로 잡혀 있어요. 5초 하나가. 사진들도 넣게 되면 거의 5초로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요거 맞출 때는요, 한쪽을 맞추면 여기가 지금 아까 자석처럼 이 자석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자석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확대를 해보면 앞쪽은 안 맞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확대해서 이 자석으로 해서 크기를 맞춰야겠죠. 그 다음 영상을 놓고 이 위치에서, 근데 노란색이 안 보여요. 왜냐? 얘는 불투명도가 100% 밑에가 비치지 않은 상태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한 50%도 흐려졌다? 그러면 그 밑에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워터마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게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마지막 키프레임 할게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아까 사진을 합성하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블렌딩 모드. 이게 뭐냐면 지금 4개의 화면이 있는데요. 박효신 사진이 있어요. 이 박효신 사진은 만약에 없어지면 왼쪽 사진이 없어질 거예요. 자, 빼봤어요. 오른쪽 사진이네요. 오른쪽 게 이게 오른쪽, 위에 게 오른쪽, 이게 왼쪽. 그 다음 갈라진 논바닥도 이거 빼면 이게 위에 게 다 오른쪽입니다. 갈라진 사진이 논바닥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왼쪽 거는 아래 거죠. 여기 표준이에요. 혼합 모드에 불투명도 밑에 혼합 모드가 보이시죠? 혼합 모드에 이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갈라진 논바닥이 있으면 단순히 그냥 박효신 얼굴 사진 위에 논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비교샷을 보면 갈라진 논바닥에 혼합 모드에 어둡게 하기를 한 거죠. 박효신 사진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어둡게 하기를 눌렀더니 이 갈라진 논바닥과 뒤에 있는 영상이 어떤 비율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색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 논바닥 모양의 밝은 부분이 그냥 죽으면서 피부랑 융합이 되면서 피부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를 더 해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둡게 하기고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색상 닫기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개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아요. 다 해보면 되는데 이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오버레이. 좀 밝아지죠, 색상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은 이 바둑판을 박효신 얼굴에 양쪽에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둑판을 양쪽에 바둑판을 보냈는데 어떤 얘를 없애면 뭐가 없어지나 볼게요. 얘가 맨 위에 거는 그냥 내가 올린 바둑판인 거고, 얘는 어디 거냐? 오른쪽 거네요. 오른쪽 건데 어떤 효과를 줬냐면 밝게 하기를 줬어요. 그러면 위에 올린 사진에 이 바둑판에서 검정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얀색만 박효신 얼굴 위에 있는 거고, 반대로 얘는 어둡게 하게 했더니 밝은 색이 없어져서 뒤에랑 합성이 되고 어두운 거는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화면 효과들을 주는 게 여기에서 보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겁니다.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편집의 핵심이라고 하는 키프레임만 설명하면 오늘 모션 효과는 끝입니다. 뭐 10분 안에 끝나겠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길지 않게. 시온쌤 핵심만. 여기서의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영상에서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자, 앞으로 조금 가서요. 효신이 형 얼굴 보기가 좋으니까 효신이 형 얼굴로 한번 해보죠. 이 효신이 형 얼굴의 비율을 183으로 늘렸거든요. 이거를 그냥 원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사이즈인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캡처한 건데 무단으로 무단으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 위치가 이상하죠. 얘를요 아까 1920의 절반 960으로 하면 정중앙에 위치해요. 왜냐? 이 사진의 중심이 여기 값이 있으니까요. 근데 얘를 내가 점점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비율을 늘리면 되잖아요. 200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근데 여기서의 키프레임은 뭐냐? 나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늘리고 싶어. 그냥 처음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처음은 이러고 싶어? 명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때 이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딱 키면 여기에 점이 하나 생깁니다. 얘를 확대해 볼게요.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뾰족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있을 때 너는 100% 여야 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 한 요만큼 갔을 때 요 정도 왔을 때 얘는 사진이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요. 길이는 상관없고요. 한 요 정도 됐을 때 나는 박효신 얼굴이 200이었으면 좋겠어. 커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 이 재생애들을 갖다 놓고 그 수치에 200을 입력하는 순간 이 위치에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200에 점이 생겼죠. 점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 점은 뭐냐? 이 점을 지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이거 기준값 없어졌어 라는 거죠. 다시 누르면 기준 줄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변화값이 없을 거예요. 왜냐? 처음 시작도 100이고 변화가 없고 마지막도 100이니까 영상을 재생시키면 지금 영상 재생 중이거든요. 이거 커서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커서가 움직이지만 화면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위치에 놓고 지금 재생애들 갖다 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얘를 움직이면 이쪽에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놓고 나는 200이란 값을 줄 거야. 그러면 프리미어가 똑똑하게 여기일 때는 100, 맨 처음 있을 때는 100, 끝 지점 지정하면 동일한 속도로 균일하게 점점 얼굴이 커지고 있죠. 박효신 얼굴이. 근데 이 효과를 빨리 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고 싶으면 200이 되는 시점을 당겨 와야겠죠. 그러면 얼굴이 더 빨리 아까보다 더 빨리 확대가 되는 거죠. 요게 키프레임의 기본 핵심 기능입니다. 어떤 시작점에서 어떤 작업을 해라.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떤 위치에 위치해라. 이것을 똑같이 위치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가운데 있는 이 위치인데 요 점에 갔을 때는 이 영상이 옆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적용시키면 지금 확대되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영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3D로 좀 더 입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애프터 이펙트인 거죠. 좀 더 3차원인 효과를 주고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3차원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스크라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마스크를 보면 동영상을 하나 갖고 올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 아들을 갖고 와서 얘가 이렇게 뛰어옵니다. 얘가 신났죠? 키즈 카페 가서 가운데로 한번 갖고 올게요. 지금 얘는
아까 제가 박효신 사진을 클릭했을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박효신 사진을 클릭하고 나서 이 효과 컨트롤을 보면 960, 540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효신 사진을 본 거니까요. 지금 왜 여기에는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이후로는 사진이 빠졌으니까 여기 와야 박효신 사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제대로 960인데 왜 960인데 얘가 가운데 안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이 클립을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클립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960을 눌러주면 가운데에 나오겠죠. 그리고 확대해서 이제 지금은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확대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얘를 따지면 요거는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줄게요. 잠깐 드래그해서 델리트로 다 지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여기를 다시 960으로 이게 켜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용이 안 됐네요. 꺼진 상태에서 960을 설정했더니 이 960의 위치에 된 거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저는 편집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 편집점에서 Q를 누르게 되면 이 위치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와서 화면에서 없어지는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없어지는 순간은 말고 여기서부터 편집을 해볼게요. 자, Q 눌러서 앞에 거 없앴고요. 여기서부터 달려갑니다. 근데 이 머리가 보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거를 뒤통수를 제가 확대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뒤통수를 확대하려면 여기까지 컷 편집을 해서 요만큼을 조절을 해보겠다는 거죠. 조절을 해보는데 마스크라는 건 특정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 모습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네모 모양으로 다시요. 이거 없앨게요. 지금 마스크가 설정이 돼서 그런데 얘를 둘 다 없애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네모 모양으로 내가 한 다음에 여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원형 모양을 선택하면 원형이 되는 거고요. 저는 머리 모양이 그래도 동그라니까 동그란 걸 바탕으로 해볼게요. 마스크 지우고. 그 대신 배경은 냅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Alt 눌러서 똑같은 걸 뒤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변형 작업을 할 건데 이거 왜 없지? 당황하지 마시고 클립 선택하시고 위에서 효과 컨트롤 누르시면 잠시만요. 네. 효과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에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이 머리에 이렇게 얘를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프리미어에서 신기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머리가요. 여기 뛰어가다가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저는 카메라가 안 움직였으니까 쭉 따라가요. 근데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요. 자동 추적 기능. 여기에 이거 화살표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머리 사이즈만큼 색깔의 대비나 모양의 대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명확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아까 내가 머리를 잡았는데 별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이 커서들이 점점점점 자동 추적이 잘 안 됐죠? 안 됐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색깔의 대비가 명확한 부분 아니면 이게 뒤통수라서 그러는데 얼굴 정면이 나와서 눈, 코, 입이 구분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잡으면 잘 잡아요, 실제로. 그럼 이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씩 이 정도 간 다음에 따라는 가는 것 같아? 여기에서 못 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점의 위치를 놓고 얘를 손바닥으로 잡고 이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뒤에는 다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줄여서 이 뒤에 부분을 사실 다 지워도 돼요. 다 지우고
내가 어느 정도 움직여. 왜냐면 사이즈가 안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잡고 여기에 위치시켜. 그러면 이걸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 동그라미가 과연 따라가나? 해볼까요? 아이고. 따라가는지 확인하려면 뭔가 효과를 줘야겠죠? 이 동그라미를 뒤에 걸 안 보이게 한번 해보고 따라가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머리 따라가는 거 보이셨어요? 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주고 예능에서 좀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 위에 거에다가 따라가는 이 마스크가 적용된 이것만 이 마스크 안에만 비율을 한 200으로 늘려. 그럼 머리가 이렇게 커져. 그래갖고 표정 막 선명하게 드러내는 뭐 라스나 뭐 이런 데서 편집 많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이상하면 아까 맨 처음 위치로 돌아와서 움직인 위치로 여기로 돌아와서 위치를 잡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는 내가 영상에서 선택한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원형 표시 보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강의 영상 오른쪽에 강의하는 사람 얼굴 나타내게 하는 거 있죠. 요거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따가지고 영상 2개 따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저랑 퍼편집과 기초 모션 효과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 아이들이죠. 위치, 크기, 회전, 불투명도, 마스크, 키프레임, 블렌딩까지 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시온쌤 표정을 보니까 다행히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회장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영식쌤 수고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 지금,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거 또 화면이,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최영식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좀 쉽게 금방 쓰실 수 있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과정 발표회, 내일 있는 교육과정 발표회 때 이제 부모님들이랑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막이나 이런 거 안 넣고 학생들 사진 찍은 거를 그냥 프리미어 프로에 올렸어요. 올리고 바로 이 작업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생음 버튼을 누르면 4초 정도 나올 겁니다. 4초에서 5초 정도 나오고 바뀌고요.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그래서 학생들 사진을 넣고 그냥 이렇게 바뀌겠어요. 그리고 축소됐다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제 이렇게는 했는데 지금 사진이 몇 장이냐면 보면 사진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하나, 둘, 여섯,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거기만 40장 정도 되는 것, 40장, 5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사진을 사이즈도 다 다른데, 한 장 한 장 올린 후에, 여기에 교차 디졸브 효과를 주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기능이냐면요. 시퀀스 자동화 기능이란 프리미어 프로에 매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A4 용지 접혀 있는 부분 새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옆에 시퀀스 자동화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이 많은 사진들을 한번 불러오셔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절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4초쯤 나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 클립의 길이는 실제는 5초예요. 5초인데 여기 교차되는 부분과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빼면 실제로 이 사진이 오롯이 보여지는 시간은 약 한 4초쯤 될 겁니다. 해볼게요. 2, 3, 4, 1, 2, 3, 4.
그 정도 되네요. 약간 4초가 살짝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가 1초씩 교차가 되게 아마 해놨던 것 같은데, 맞나요? 1초. 4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들 사진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혹은 좀 더 느리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초 설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불러오기 전에 초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불러오기 전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진이 5초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45개가 여기 있네요. 45개. 이 사진들을 불러오기 전에 어디서 초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편집, 환경 설정, 타임라인, 아마 타임라인 같아요. 타임라인 아니더라도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타임라인.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다시 한번 편집, 환경 설정, 타임라인 클릭. 그러면 여기 맞네요. 비디오 전환 기본 지속 시간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보면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5초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3초로 바꾸셔도 되고 1초로 바꾸셔도 되고 10초로 바꾸셔도 되고 원하는 시간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프레임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프레임과 초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5초로 해놨기 때문에 5초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초 설정을 해주신 후에 초 설정을 처음 해주시면 다시 초 설정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설정하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이런 시퀀스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상도 들어가고, 사진 파일도 들어가고, 음성 파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은 다량의 사진을 불러오실 때는 꼭 이렇게 폴더를 새로 하나 지정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는 게 편합니다. 폴더를 새로 지정하실 때는 여기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새 저장소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기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서 Shift 눌러주시고 클릭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올리시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디졸브나 이런 효과가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바뀝니다. 이렇게만 바뀌어요. 이렇게만 바뀌는데 물론 이걸 전체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D를 하셔도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여기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하지만 시퀀스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 취소하고 지금 혹시 빨랐으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디졸브의 약자예요. D가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디졸브가 저절로 먹힙니다. 맨 앞부분도 먹히고 중간중간 부분도 다 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요. 이제 시퀀스 자동화 기능으로 하면 여기 있는 걸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 자동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버랩이 지금 1초씩 오버랩 되는 즉 30프레임씩 오버랩 되는 게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 15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5로 바뀐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이 될 거예요. 아까보다 좀 빠르게 전환이 되죠? 그리고 보여지는 시간은 조금 더 길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 사진 사이즈를 보면요. 이게 지금 100인데요. 요렇게 위아래가 좀 잘려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 사이즈 말고도 다른 사이즈가 있을 텐데 이거 다른가? 이것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데서 찍은 거니까 비슷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작죠. 위아래가 좀 비어 보이고 이것도 좀 작아요. 사진 사이즈가 작네요. 이렇게 그냥 사진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대로 쓰실 거면 상관이 없고요. 또 어떤 것도 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건 또 너무 크네요. 이 사진 너무 커요. 이것도 너무 크고요.
이것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거 폭포도 엄청 크네요. 이거를 그냥 일관되게 위아래에 딱 이미지를 맞춰줄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절 있고요. 프레임 크기로 설정이 있어요.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과 프레임 크기로 설정은 거의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레임 크기로 비율을 조절을 하면 사이즈가 딱 위아래 맞춰서 딱 사이즈가 픽스가 되는 것과 동시에 100%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언제 쓰는지는 뭐 사람들마다 다를 테니까 저는 이걸 써본 적은 없는데 사이즈는 각각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기준을 100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냥 여전히 100이야. 자, 지금부터 이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 딱 맞았죠. 위아래 딱 맞고 이거가 그냥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이즈를 똑같이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어떨 때 유리할지 제가 이제 떠올랐네요. 저는 이제 보통 작업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가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됐고 뒤에 큰 사진들 뒤에 큰 사진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건 작은 사진들도 딱 맞았죠. 작은 사진도 맞았고 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 맞았어요. 이제 어떤 거를 할 때 좋으냐면 이거는 일괄적으로 효과를 줄 때 좋겠네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 사진이 이 앞에 사진은 천천히 커졌다가 뒤에 학생은 다시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효과를 줬거든요. 이럴 때 여기서는 프레임을 제가 그냥 직접 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얘를 선택하고 100%를 잡아주고 한 이쯤 가서 그냥 110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고 얘는 여기서 시작할 때 110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우리 아까 영식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크기가 달라진다. 토글 애니메이션을 켜줘라. 여기를 하고 여기를 110으로 잡아줘요. 110으로 잡아주고 이쪽 끝에 가서 사실 정확하게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끝에 가서 그냥 100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사진은 점점 커졌다가 두 번째 사진은 바톤을 받아서 커진 상태에서 작아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커지는 게 좋겠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오늘 작업할 때 그냥 모션을 클릭했어요. 모션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 거에서는 그냥 선택하고 V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걸러가면서 이렇게 클릭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이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로 해줬어요. 이 사이즈가 중간 거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작아지는 걸로 클릭. 이런 식으로 살짝 이해 안 되시면 계실 텐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장은 확대되고 두 번째 장은 축소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배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복사 붙이기를 해야겠어요. 복사한 후에 한 개 건너뛰어서 그 다음 거에 복사 붙이기 하고 또 하나 건너서 복사 붙이기를 하면 1, 4, 5, 7, 9에는 다 확대되는 걸 넣고 2, 4, 6, 8, 10에는 축소되는 걸 넣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럴 때는 유리하겠네요. 이럴 때는. 프레임 크기별로 하는 거는. 그리고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걸 다시 한번 불러와 보면 아까 전에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에서 이거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즈들이 여기 원래 우리가 만든 시퀀스대로 딱 사이즈가 맞게 되는 대신에 이거가 비율이 몇 %가 줄어들었거나 혹은 늘어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얘는 아까 전에 100%에 비해서 12.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12.5 사이즈, 기본 사이즈보다는 이만큼 커진 거고요. 다른 사진을 보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68.8이 됐네요. 168.8.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좀 더 이 사진 좀 작아졌겠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이즈보다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진보다 얼마나 축소가 됐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프레임 사이즈 설정으로 바꾼다면, 비율 설정으로 바꾼다면 전체에 내가 골고루 효과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면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서 타임라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을 선택을 해주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3초로 하셔도 되고 2초로 하셔도 되고 10초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설정을 하신 후에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여기서 시퀀스 자동화를 눌러주신 다음에 30프레임이나 15프레임이나 설정하시고 여기는 이제 덮어쓰기 편집, 삽입 편집이 있는데 뭐냐면 이 덮어쓰기 편집은 내가 기존에 이미지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이 덮어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 타임라인 바가 위치하는 곳에 그냥 바로 올려버리겠다는 거고 삽입 편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다가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해보면 삽입 편집은 그 사이로 기존에 있는 영상들은 앞뒤로 쭉 갈라지면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쓰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위에 덮어지게 되더라도 그냥 확 덮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어떤 건 상관없지만 그냥 덮어쓰기 편집을 하더라도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게 이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가 위치하는 거는 어디 위치하냐면 얘가 위치하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위치합니다. 여기 위치도 배치가 있을 텐데 여기는 타임라인 위치에 생기니까 그대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빠르게 보여드리면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시퀀스 자동화 눌러주시고 클립 오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의 위치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전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를 눌러줘 보세요. A를 눌러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A 단축키도 많이 쓰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중간부터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A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 단축키 A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시퀀스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학교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학생들 사진 가지고 와서 그냥 쭉 올려가지고 그냥 내보내기 해서 영상 하나 만드신다면 이 기능 쓰시면 금방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막 처음부터 뭐 컷 편집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로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어도비 한번 제가 요거 또 구입하는 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뭐 어도비랑은 전혀 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고 싶은데 관계가 있을 뻔 했다가 블로그가 좀 다운되는 바람에 얻게 됐는데 자 어도비 벽돌이 됐네요. 자 어도비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 및 교사가 좀 싼 게 있는데 학생 및 교사를 누르시면 뭐 가격을 먼저 봐야겠죠. 가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가격이 안 나오니 여기 나오네요. 근데 저는 영어 버전으로 해서 그런지 영어로 지역 변경을 한국어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3,100원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잠깐만 지금 뭐 채팅이 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문종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걱정 마세요. 네. 오늘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23,100원에 쓸 수 있어요. 비싸죠.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족 프리미엄도 이제는 가격 올라서 3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근데 말도 안 되죠. 너무 비싸죠.
그래서 모든 거를 쓴데 23,100원이에요. 사실 비쌉니다. 비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비싸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는 작업을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 돈 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우리 경기도, 서울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전체 프로그램을 그 공동 구매를 합니다. 공동 구매를 해서요. 이 전체 프로그램을 1년에 44,000원에 전체를 다 쓸 수 있게 해줘요. 지금은 안 하고 6월 달에만 해요. 그러니까 꼭 경기도 선생님들은 꼭 그렇게 쓰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저 이거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아는 정보니까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되니까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오고 이 밑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3,500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2021이네요. 그리고 15,000원 이것도 있고, 아 이거는 예능 자막이구나. 또 쇼핑 보면 프리미어 프로 CC 18,000원도 있고, 이거는 2020 버전 5310원도 있고, 2022 버전. 2022 버전이 프리미어 프로 하나는 5,9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스터 컬렉션. 전체 모든 거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전체가 다.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구 사용하는 거예요. 12,000원에 영구 사용.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되죠.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권유해 드리는 거는 권유를 해서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도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마이크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 윈도우 하면 최저 1호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싼 게 있어요. 이렇게 뭐 2만 왜 이런 게 있어요. 싸게 이거 쓸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뭐 이걸 추천드린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네. 오늘 최영식 선생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최영 선생님 이야기했던 이건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한다라고 했잖아요. 컷 편집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사실 편집은 정확하게 아까 영식 선생님 말한 대로 호흡인 부분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을 들은 게 있는데요. 토요일 날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명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조명 수업도 듣고 편집 수업도 2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편집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좋았어요. 드라마나 영화 편집하셨던 분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편집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했지만 더 많이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조금 더 잘 전달할 건지, 물론 그거는 촬영 때부터 연결이 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호흡인 부분이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편집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단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게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 토요일 날 수업을 듣고 와서 제가 지금 현재 편집을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일부분의 편집을 바꿨어요. 샷 사이즈도 바꾸고. 어떤 부분을 바꿨냐면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잘 지냈어? 이따가 우리 한잔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분이 나 바빠서 한잔 못해 라고 하니까 상대편이 알았어 안녕 이러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편집을 했었냐면 문을 열고 들어와 안녕
우리 오늘 뭐 너 내일 오프라면 우리 내일 한잔 할까? 라고 하면 그 다음 것으로 그 친구분이 아,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 아쉽네. 안녕. 라고 문을 닫고 가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연기에서 어떻게 연기를 했냐면 상대편 친구분이 무심하게 연기를 했단 말이야. 아, 안 돼. 나 시간 없어. 이러고 거의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말 걸지 마라. 귀찮다는 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집을 어떻게 바꿨냐면 안녕. 오늘 우리 한잔하는 거 어때? 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 찍고 찍은 걸로 컷 편집하고 두 번째는 아이 나 시간 없어. 그냥 가. 라고 한 장면 찍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그래 아쉬워까지만 하고 컷을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문을 닫고 가는 장면까지 보여주지 않고 문을 닫고 가는 장면은 소리로만 연결하고 무심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문이 그냥 닫혀지는데도 그냥 툭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계속 내 일에 집중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영상의 분위기가 바뀌냐면 이분은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어서 누가 놀고자 하더라도 나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난 내 일이 중요하는 거야가 더 의도가 더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은 어떤 편집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많이 바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좀 봐주시고, 제가 토요일 날 만났던 그 교수님이신데, 한예종에서 아마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른 데는 외부 강의는 잘 안 하신다고 그래서 모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면 꼭 그분 수업을 한번 잡으려고 하고, 제가 그분 수업은 못하더라도 제가 그분 수업 듣고 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그때 봤던 영화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들었던 조명 수업은 사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같이 연수 듣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11월이라 그런지 더 좀 약간 밤에 연수 듣는 게 힘들 텐데도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영식 때만 또 아직 학교네요. 어서 이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